인산과 대구지점은 대구 시민을 위한 건강 강연회를 2023년 5월 18일 오후 3시부터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대구지점에서 대구 시민, 인산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구지점장의 소개로 김윤세 회장이 강사로 나서 자연 치유에 몸을 맡겨라 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가량 건강 강연을 하였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인산 선생님이 펴내신 신약이란 책과 신약 본초 책에서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면 좋은 건강 상식들이 많다면서 예를 들면 지금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인산 죽염을 비롯해 유황오리, 홍아씨, 유황반마늘 등 많은 상식들이 수록되어 있다면서 코로나와 사스 등 예전에 없던 괴질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로 수록되었으니 누구나 필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산 김일훈 선생은 1909년 함경도에서 태어나 7세 때 무지개를 바라보고 우주 만물의 원리를 깨달아 공간에 산재한 건강 색소들을 사람들의 건강법으로 접목시켰으며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동물들에게 약재를 먹여 사람들의 건강법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유황오리 같은 경우 사람이 유황을 직접 섭취하면 위험하지만 오리가 먹어서 뇌 속에 있는 해독 물질이 나와 유황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비법이 될 수 있다고 신약책에 소개되어 있다. 예, 건강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오로지 내 자신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게 건강입니다. 옛말에 신의 무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아무리 많은 금은 모아도 지위도 명예도 다 부질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건강해야 내 가정을 일으키고요. 내가 건강해야 내 손주들, 내 새끼들 살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마음이 없어서? 아니요. 효심이 부족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새끼들하고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냐고 정신없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기대지 말고 내 스스로 내 건강은 내가. 자, 따라해보세요.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렇죠. 예, 건강은 말 그대로 내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명심하시고요. 자, 그동안에 꼼지락꼼지락 꼽쳐놨던 용돈, 그죠? 그냥 누가 알면 큰일 날 때가 그냥 훔쳐놨던 쌈짓돈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푸시고 가세요. 왜? 한 번 아파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 내 몸에다가 차곡차곡 쌓으세요. 왜? 우리는 인상은 한 번 가잖아요. 동전 10원짜리 한 입 못 갖고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그쵸? 옳지 오라버니? 예, 이거 맞으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건강은 건강할 때 내 스스로가 내 몸에다가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왜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 있죠. 기왕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좀 더 멋있게, 좀 더 활기차게, 좀 더 화끈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실 때 빈손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요. 단 한 가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쓰담 해주기 위해서, 예, 꼽쳐놓던 쌈짓돈,
숨겨놨던 용돈 좀 푸세요. 해서 단 한 가지라도 주머니에 내 소나기에 놓고 가시기를 간절히 당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 주식회사 인상가 우리 회장님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저 아까보다는 더 우렁차고 더 힘찬 박수의 환영의 뜻으로다가 저희 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세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겸 대구지원장께서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로 나가면 아유, 근데 우선 거기보다 그 차기의 그 대구시장에 나가면 홍준표 지사님하고 뭐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 지사님께서 좀 약간 긴장하고 이 홍준표 지사님은 대구시장님은 우리 경남도지사로 계시다가 역대 경남도지사 중에 가장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경남도의 엄청난 교단위 빚을 그냥 자기 임기에 싹 청산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뭐 다른 인기에 연합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그 경남도에서 어찌 또 떠나셔가지고 대구시라고 오셔가지고 이제 대구가 좀막 좋아지라는 소위 그것도 이제 도시구 주가를 치면 대구 주가가 제일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참 그 홍준표 지사님 계실 적에 저희 인산주겸 항로와 지역특화노동단지 매물 체결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2015년 10월 30일이니까 딱 1년 됐죠. 그리고 농공단이 이제 완공했고 건축공사가 또 들어갈 예정인데 참 보면 어떤 부산한 일에는 반드시 어떤 부산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훌륭한 인물이 어떤 일이든지 자기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일이 제대로 되고 또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되고 그렇죠. 그건 그렇고 하여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그렇게 잠잠해지고 또 이렇게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팬데믹하고 그 전에도 뭐 메르스니 사스니 사실 인류에게 끊임없이 뭔가 그 화두를 던졌는데 그 화두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거를 생각조차 잘 안 해봅니다. 그냥 왔으면 세계보건기구나 의료기관이나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번에 보셔서 아는지만 코로나가 닥쳤을 때 버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아직 숨쉬고 살아있으면. 그래도 잊지도 말아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에 코로나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에 닥칠 바이러스 질환이나 암난치병 괴질에 대해서 10번, 100번, 1000번 와도 문제없을 정도의 모험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닥쳐서는 당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뭐 그걸 눈으로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코로나가 던진 이 화두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뭐 알면 좋고 모르면 뭐 그만이지 하는 게 아니고 알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에 비명행사를 당하고
정말 처참한 이 횡액을 당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 머릿속에 화두를 삼고 꼭 이 의문을 풀 때까지 또 풀리고 확실히 해결책이 내가 이제 알 수 있을 때까지 또 그 효능 효과를 이제 뭐 이제 검증할 수가 있죠. 확인하고 그럴 때까지 꼭 이제 연구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 참이란 말이죠. 참. 우리 왜 어디 지역에 가다가 물을 먹으면 그 물에 참새이라고 붙어있는 물들을 보시죠. 그건 뭐 물어볼 것 없이 먹으면 되는 좋은 물입니다. 한양에도 뭐 백제라고 참새라고 있고 잠수에도 참새 뭐 가는 물을 그 옆에다가 가는 거죠. 참자가 이제 그 사람 참 사람이 아닌 그 진짜 이상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소금이 해롭고 뭐 짜게 먹는 게 안 좋다 해가지고 소금을 안 먹어서 얼마나 싱거운 인간들이 많은지 싱거우면 계속합니다. 뭐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이 해롭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상한 법을 만들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여의도 담고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참을 결국 알아야 되는데 그 참이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뭐 이상한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 이상한 짓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꽃도 이제 지금은 이제 거리가 적었는데 저 바래복이라는 가보니까 왜 그 요새 이쁘다고 하는 꽃들은 철쭉이다 지금 철쭉제 풍매산들 철쭉제 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철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진달래는 참꽃이라고 하는데 진달래는 뭐 따서 이번 봄에도 저는 산에 학원 다니면서 진달래 참 수십 차례 따먹었네요. 한 그릇씩 따서 먹고 그러고 다니는데 뭔가를 따도 좋고 약간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순간도 먹어도 되게 맛있죠. 그리고 전부채 먹으면 맛있고 또 따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사람한테 오로지 괜찮은 그것이 참것이고 먹으면 진짜 골치 아픈 거 골치 아픈 거야.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꽃입니다. 근데 참이냐 참은 참 진짜고 개가 하는 것은 거짓 가짜입니다. 진이냐 가냐 할 때 가가 이제 개로 이제 의미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개꽃이라고 하고 또 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못 먹는 그 살구에서는 그 개살구라 좀 개살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산에 가보면 산에서 만나는 온나무는 전부 개온나무입니다. 그 참옷이 아닙니다. 이 주겸이게 하고 주겸이 사람을 살리는 그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 위력의 이 바탕에 뭐가 있냐면 군성본 모양이에요. 이 환원역이 있습니다. 산화 환원 전기 할 때, 이 물에다 소금을 타서 그러다 쇠도 탄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산화력이 높은 보통 모든 소금은 다 산화력이 강합니다. 바닷가에 차들이 녹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산화력이 강한 그것을 막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힘이 환원력입니다. 환원력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게 지금 뭐 좀 손을 본 거지만 그 소금을 손을 보면 산화력이 한 200, 300 정도 플러스 200, 300의 산화력을 보이던 이 소금이 이 9번 붓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이너스 450 정도의 강한 그 환원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환원력을 가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질 중에 그런 환경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참옷입니다. 이 나무가 그냥 두면 수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10년, 20년 되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치를 잘 받아놓으면 천년이 아니라 만년도 합니다. 또 얼마나 참 굉장한 힘이거든요. 근데 이 서양식 사고방식으로는 참옷이 오르면 참옷을 피하고 그 다음에 빌어버리고 없애버려요. 사람이 옷이 오르니까 저건 나쁜 나무다 이러고. 근데 우리 한국은 역사 깊은 나라고 또 지금 다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던데 천선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늘로부터 바로 하강했다고 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닮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환웅 천왕이라고 하늘 천자 왕한자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진산도 천왕봉이 되고 황자 붙이면 이번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하늘력이 최고 높은 것이 이 50대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4,300년 전부터 지혜로운 의료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가까운 절에 계셨던 이련이라고 하는 분이 그게 실전될까봐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써놓은 책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삼고사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웅솔도 삼천 강호 태백 산경 신단수화 시유 이릉이로 동혈이고 환웅천왕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강해서 이 태백산 신단수 귀신 신자 박달단자인데 신단이 왜 신단이냐면 하얀 박달입니다. 그래서 그 신단수 아래로 이게 하강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신들의 저자 이렇게 불렀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환웅천왕을 찾아와서 사람이 해달라고 이렇게 굉장히 기도를 하니까 그때 신유 환웅을 신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어떤 신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웅천왕께서 신유 뭘 줬다 여기 영예일조 상리신유 신령스러운 쑥 한뭉치하고 마늘 20개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계 학자들이 100년을 연구해서 결론을 낸다면 마늘과 우리 강화 약속을 능가할 수 있는 이 사람 병 고치는 물질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삼고사의 첫머리예요. 바로 환웅천왕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본과 호랑이에게 그것을 주고 입에 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불견이 일간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마라. 거기도 의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 몸이 우선 몸이 바뀌는 것은 21일 정도가 걸립니다. 세포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바뀌려면 한 1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 수능 시험 보는 애들도 맨날 하잖아요. DNA 100 이래가지고 이제 100일 전략에 들어가나 이거죠. 그러니까 100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애를 낳았을 적에 100일 잔치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건 100일 동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병 고치는 중이니까 거기에만 전념해서 쌍계사 벚꽃 폈다고 벚꽃 구경 가고 또 어디 꽃 구경 가고 또 어디 바닷가 해수욕장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병 고치는 데 전념해서 병을 고쳐라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하느님한테나 들을 수 있는 신묘한 처방을 듣고 그때 두 사람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병치료에 착수했는데 중간에 무슨 함정이 있습니다. 환웅천왕의 치료법은 지금 인산 선생님께서 그대로 그 처방을 오늘의 세상에 맞게 이 시대의 질병 환경에 맞게 그대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인데, 그래 인상 이야기에서 인상 선생님께서 제시한 모든 방법은 이러한 뒤에 넘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건너야 할 함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 고친다고 약을 쓰고 치료 뭘 했는데 양기가 너무 이렇게 뻗치는 거죠. 여성은 조금 나은데 남자는 못 견디고 거기에 그냥 몰락합니다. 그래서 그거 의사 선생님께서 그 처방을 내리시면서 당부를 해요. 그렇게 하면 병 못 고치고 죽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예의해놓고 나중에 딱 그렇게 또 뭔 생각을 하냐면, 에이, 딱 한 번만 춘향이 동네 넘어갔다 와서 나중에 2배를 좀 더 먹지 뭐 이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난 환자가 병 고칠 때 너무 연기가 꽂히니까 뭐 한 몇 년 동안 뭐 부인 대책을 못 가고 뭐 부인 쳐다봐도 소 닦고 살다가 또 양기가 뻗치니까 부인 얼굴에 갑자기 말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그러면 인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간이 폭발해서 바로 사망하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래도 사람이 못 견디고 그래서 죽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한둘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음천왕이 쑥과 만들어지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별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온 마음을 순일하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우시는데 전념해라 이 뜻인데, 호랑이라는 이 승길급한 사람은 간암치로 죽는데 갑자기 이게 양기가 뻗치니까 춘향이 동네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갔고, 그래서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웅은 이 곰은 37일 만에 21일 만에 원하던 사람의 몸을 얻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얻고 나서 웅녀도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 병 고쳤더니 남자도 그립고 막 그래서 나도 애 좀 낳고 싶어요 이러고 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신단사에 가서. 그러니까 환웅천왕한테 이거 들으라고,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하게 됐다 이 말이죠. 병도 고치고. 근데 나 병만 고쳐주면 뭐 합니까? 좀 나도 시집도 가고 싶고 애도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야 뭐 병고수 또 별건 다 또 욕을 하네. 뭐 원스톱 서비스로 뭐 싹 다 해달라고 그러고, 원래 병 고친 뒤에 의사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단군 왕조입니다. 이게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삼국유사 기록은 우리 상고사가 김부식의 약간 식민사관 비슷한, 식민사관은 아니지만 4대주의 사관이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너무 중국 위주의 이게 역사를 서술하니까 우리 상고사가 훨씬 더 빛나는 역사고 훨씬 더 지혜로운 역사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역사와 지혜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무조건 이제 중국 위주로, 중국 형제가 최고고 우리는 변방의 국가라 동미족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체사상이 강한 이런 스님께서 그거를 삼국유사에 기록을 해서 단군 고기, 문헌의 이름은 단군 고기고 그 조항은 기이조입니다. 이상한 것을 기록한 이상한 게 아니라 신이한 일을 기록한 거기 이제 문헌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의학의 역사라는 지혜의 역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결혼 효과가 뛰어난 의술의 맥이 전해져 왔는데, 그거를 가장 미련한 우승한 사람들이 제 조상들의 가장 빛나는 의료 지혜를 생매장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전부 생매장 해버렸습니다. 광복 이후에 막말로 얘기하면 서양 귀신이 씌워가지고 전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저 미국 거라면 미국 놈이 쌍똥 좋다고 이제 그럴 정도고 그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전부 미국 게 좋다. 근데 얼마 전까지 뭐 일제가 좋다, 뭐 미제가 좋다 계속 그랬는데 그건 이제 어떤 제품이나 그런 건 일시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지혜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와 경험입니다. 그로 인해서 참 엄청난 그 위대한 의료가 정립이 됐는데 그것이 실전되고 완전돼서 지금은 여기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들, 의학박사들 100명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의 전통의학 얘기하면 아이고 미신가 왜 미신은 못 믿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구 미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지. 한의학 그러면 한의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까? 우리 대구 한의대 설립하신 우리 변정환 이사장님들의 뭐냐 복장이 터져 죽을 얘기인데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있냐? 변정환 대구 한의대 총장을 하시고 이사장이신 그분이 한강이라는 한자, 중국이라는 한자입니다. 그게 중국의 한태공 창립을 한 창업한 한나라 한태공 유방 한나라 한자 써서 한의학이라고 한 거를 그나마 이제 딱 정신이 그냥 딱 올바른 변정환 이 사람께서 대한민국 한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학을 한국이라는 한자로 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의학이지,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철학과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해결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는데, 다만,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타득을 못해서,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 양령시 있잖아요. 대구 양령시에 참 대구에 다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인데 일부 무지약한 사람들이 전부 중국 약재들을 싸다고 참 뒤로왔잖아요. 그거 사람 먹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비도 생각 없이 쳐가지고 하는 약재들인데 대구 양령시로 그 약들이 더 점령하고다 보니까 저기 서울의 경동 약재는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재배하거나 제대로 채취한 그리고 제대로 손질한 법제한 이런 약재들이 뒷받침 안 되는데 무슨 영변 재주가 있습니까? 병 못 고칩니다. 그래서 병 못 고치니까 의학이 천대받는 겁니다. 대학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양의학은 서양의학, 현대의학은 그나마 그거보다도 더 먹고 지는데도 그래도 거기는 시설도 좋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 간호법도 의사 간호사 거기 세에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대리수술도 안 하겠다 했다. 원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잡지에 외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왜곡되어지고 만약 반발이 심해서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게 뭐냐면 이 병 고치는 게 거기에서 의료의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의료의 파워가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권력이다 보니까 권력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사하고 갈등, 전통의학하고 갈등, 제3의학하고 갈등 이런 갈등은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현대의학 이런 표현 안 합니다. 현대의학은 바보가 아니고 애들 저기 세상 먹은 애가 아니라면은 현대가 뭡니까? 현대자동차입니까? 현대라고 하는 건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을 갖다가 현대의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의학은 잘 표현한 사람은 전통의학,
그러지 않으면 한의학, 그러지 않으면 뭐 민간요법, 또 대체의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한국의학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학. 그러니까 중국은 자존심도 있고 뭐 표현을 똑바로 하니까 중국은 서양의학을 서의 이럽니다. 서의, 서양 서양. 중국의학을 중의 이럽니다. 다른 어떤 용어 안 씁니다. 중국의학이죠.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이야기, 우리는 한의입니다.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한자가 원래는 위대하고 크다는 뜻입니다. 그 한강은 우리나라 제일 큰 강이 한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넓은 밭이 어디입니까? 중간에 저 내려가가 대전이거든요. 대전은 다른 말은 한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라고 하면 의학 중에 그 하나의 의학, 그 다음에 일에서 시작한, 즉 하늘로부터 시작한 일시무시에 거기서 나온 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근원적인 의학을 말하는데 그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모르고 우리 의학을 비하하는 데만 급급해. 그런 바보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기 계신 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골치 아픈 사람들 많은데 제가 제일 혐의가 드는 거는 그 사람들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고방식이 형편없이 그렇게 된 그 이면에는 소금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싱겁게 먹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싱거운 얘기만 하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지 무슨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그 뭐 건강에도 약 요새 약 요새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런 중생 이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4,300년 전부터 쭉 이제 정리돼서 내려온 우리 중생의학의 지혜가 실전 와전했던 거를 정말 참 대한민국 국민의 다행스럽게도 또 인류에게 정말 다행스럽게 그 거출한 인산 김정은 선생님께서 1909년에 태어나서 며칠 전에 5월 13일 이제 이 사람 탄신 기념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냥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 잘 안 모여서 한 600명 정도 우리 순속에 모여서 이렇게 기념 행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1909년 114년 전에 인산 김일원 선생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5살 그때부터 할아버지들 앞에서 그 천문 얘기를 하면서요, 할아버지들 머리가 골맞으니까 그 그린식 천문에서 만든 천문학 서적을 보고 뭐 서양 천문이 발전했는 거 아니니까 할아버지들 머리가 단단히 골무셨군요 이런 걸 이제 얘기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야 이게 엄청난 건데 그럼 왜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 그러냐라고 하니까 서양 천문학은 관측기기의 성능에 비례하는 천문학입니다. 관측기기가 발달하면 더 많은 별, 더 멀리의 별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천문학이냐. 눈 감고 시방 삼세를 훤히 깨뚫고 대낮에 저 해왕성, 명왕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천문을 말하는 거지, 눈 감으면 눈앞이 캄캄한 사람이 무슨 천문학을 말하고 관측기기를 보고 좀 더 멀리 봤다고 그것도 별 얘기를 쓰고 그거 얼마나 그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이 사람이 5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그리고 8살 때는 별 고치는 걸 그때부터는 귀신보다 잘 고쳐가지고 우리 집안이 10대 내려오는 내의 집안인데 저희 중조 할아버지 인산 선생의 할아버지께서 8살짜리가 별 고치는 걸 보고 자기 처방 얘기, 이제 처방이 그 궁중 의회들이 낸 처방들인데 그걸 보고 할아버지 그거 병 못 고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 이 처방 굉장한 처방인데 네가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우습게 보면, 할아버지야말로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고 그거는 이 맹물 처방인데 눈으로 보고도 모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맹물 처방이라고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 어떤 여성이 그 여름에 일어나다 보면 이제 산후조리를 잘못하니까 산후풍이거든요. 그게 못 고치고 해서 오래 가면 사지백절 유지작용으로 바뀝니다. 오른뼈마디가 100골절마다 다 쑤시고 아파하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데 옛날 고방이 내려온 고방이 그 소풍 혈통이라는 게 있어요. 풍을 이렇게 소통시켜주고 없애고 이제 피를 살리는 그런 소풍 혈통이 있는데 그 약재를 가만히 우리 중대사들이 그만 천자가 틀어보니까 이거 대차 요처방이라고 내가 그냥 썼더니 이거 맹물이네. 그거 백날 먹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저 아주머니 효과 있다 하던데 약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우니까 좀 어떠냐 그러면 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 할아버지 그거 참말로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가 뭐라고 하지만 말고 대안을 좀 얘기해봐 주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처방에 본방이 없는 건데 제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소음천이니까 거기다가 이 모든 처방에 5배에 달하는 인삼만 가미하시면 이 처방은 금방 효과 납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한 개씩 줬는데 몇 첩 줘볼까요? 3첩만 지어주시면 안 됩니다. 3첩을 지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아주머니 쫓아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중대할아버지한테. 그래, 아침에 혼자서 못 드니까 그 약을 먹고 났더니 먹고 자고 아침에 새벽에 깼는데 통증이 마치 구름이 거치듯이 싹 거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으니 아니 진작 이 약을 좀 써주시지 어째 참 너무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라고 이렇게 뭐 옛날에는 또 아침 일찍 가면 여성이 또 신뢰라고 해서 해독을 찾아온 건데 그래가지고 2첩은 먹을 필요도 없어요. 한 첩 먹고 이렇게 좋아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대할아버지 코가수 빠져가지고 야 처방 네가 다 이제 앞으로 네가 다 해. 그래가지고 8살 때 할아버지 무릎 앞에서 8살 배가 딱 처방 써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다 해라니까 이제 인사선생님께서 할아버지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처방을 써서 드리면 그냥 환자한테 주면 환자가 또 귀신 들리느라고 또 오해를 하고 안 믿으니까 제가 처방을 써드리면 할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몇 번 끄덕끄덕 하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처방을 환자가 써준 걸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정자할아버지는 굉장히 며느리로 또 명성을 날리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인사선생입니다. 경상도에서도 아무도 모릅니다. 함양에서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나 이제 가족들도 인사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또 인사선생님께서 처방을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빗대기 붙들고 콩이야 파시야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인사선생님의 인술에 대해서 또 그 의학 이론과 처방과 그 신명한 약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 말씀을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겠다. 한국말이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통역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말씀과 글을 전부 번역을 하는 겁니다. 딱딱. 우리 아버님 말씀 전부 그냥 한문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전부 옛날 조선 100몇 년 전에 구한말까지 내려온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원래 말 그걸 합니다. 지금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전체가 예술 최영대 선생을 비롯해서 한글학자들이 영어식으로 다시 다듬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라 하냐면 나무에 못 올라간다는 말을 나무에 올라볼까요? 이래요. 그게 원래 우리 말이거든요. 근데 모든 수가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게 지금 저 중국 연변에 가면 좀 남아있어요. 선생님 강의도 중에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여당 방금 선생님이 인산 선생님이 이걸 두개 들어서 만드는 그러면 인산 선생님은 허준이 입시도 500년째 허준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허준 책을 또 배웠는데 어떻게 해가 이걸 좋은 줄 알고 말해야지. 예, 그거 방송사의 직원들이 이제 많이 묻는 얘기인데 이래요. 이 훌륭한 미술을 선생님께서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라고 보면 그게 궁금합니다. 모든 방송의 그 부장이나 이 사람들이 섭외하러 온 건데
방송에 출연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부장이라는 자가 그렇게 해도 머리가 아득하고 안 돌아가면 사람을 눈으로 눈 뜨고 사람 보고도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네.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러십니까? 이놈아, 내가 이 선생 누가 생각하는 이놈은 말씀 잘하세요. 이놈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시방 삼세를 꿰뚫어 보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걸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고 내가 아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누가 가르치고 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중용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이제 나면서부터 하는 공자 같은 분이 있습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분들 잉태도 성령 잉태하시고 잉태하시고 있는데 인사선생은 누구한테 배우질 않고 또 천문도 지리도 그대로 다 그냥 보시고 또 대낮에도 전부 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천문을 이용해서 군사를 움직이고 전쟁을 수행한 것은 있지만 옛날에 한신이나 손자, 등록신 손자나 전부 천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천문을 보고 사람 병고 치는 일을 한 분은 고금동세 이선생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사도 맹독성 독사 까치살모사 같은 경우는 물리면 사람이 얼마 못 고칩니다. 독사는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잘. 근데 까치살모사 같은 건 물리면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그런 독사한테 물었을 때에 우리나라 지금 병원에 있는 해독제가요. 말의 혈청에서 분리하는 건데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독성 독사한테 물린 사람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연기 코로 피가 쏟아지고 하는데 이제 그럴 적에 인사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명태가 왜 이런 약성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천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별그룹이 각 사방 하늘에 일곱 별그룹이 있습니다. 동방에 각, 항, 저방, 신미기, 서방에 규, 루, 미, 묘, 필, 자, 삼, 이 전부 별 이름들입니다. 별그룹 이름들. 남방에 정기, 유성, 장익진, 저는 우물장점을 해보고, 북방에 두, 우, 여, 허, 위실벽. 두는 북두성이고, 우는 견우성이고, 여는 김여성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별그룹에서 개신여자 여성의 별장기를 가장 많이 탄 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적 중에는 면태, 그 다음에 짐승 중에는 오리, 그 다음에 야채 중에는 오이. 그래 산에 갈 때 속에 보려면 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리라고 하는 건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영하 30~40도에도 발석당 표현 안 하고 얼음에 놀다가 무속에 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기운이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태는 북어라고 그러죠. 북어라는 고기 이름에 북자 붙은 거 북어 그게 하나입니다. 북어라는 말 속에 이게 야기된다는 얘기가 그 속에 있어요. 왜? 북방 수기, 남방 화기, 동방 청기, 목기, 서방 금기 이렇잖아요. 그래서 북방 수기라고 하는 것은 수정 수기입니다. 인산 선생이 암, 난치병, 괴질, 바이러스 물리치는 모든 그 약의 힘을 수정 수기로부터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수정 수기의 결정체가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다음에 유황오리도 오리가 수정 수기가 강한데 대신 냉기가 강하니까 이 냉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유황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한 신의 함수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닷물이 이렇게 결정돼서 소금이 됐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화독이 많습니다. 아주 맹독, 청산가리, 수은, 비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소금 좋다고 먹었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이 모든 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이 천문지리 인사에 꿰뚫는 그런 이제 안목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음식 조리를 해도
좋은 재료 가지고 나쁜 음식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도 뭐 좋은 거 저기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냉장고가 사람을 진짜 배합니다. 그 다음에 덥다고 튼 에어컨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도 더위를 못 참아서, 아이, 더위 여러분, 하도 더울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인도 가서 40도가 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포장등에 땀방울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야,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요, 더 세게 틀어요. 그리고 막 부채질하고 막 난리 나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대응을 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만 있으면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가만히만 있으면 몸 안에서 병을 해결하는 것을 그걸 못 참아서 진통제에다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해열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몸 안에 의사들이 일을 안 하는, 이래서 자연 치유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약의 힘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병이 더 커져요. 그리고 종래는 병을 못 고치게 됩니다. 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면 병의 마무리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인산 김호영 선생의 이 훌륭한 의학 이론과 방약을 정하는데 이것이 참 의료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참 의료는 우리가 믿고 기대고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병마를 물리치는 진정한 효능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러지 않은 의료는 낫는 듯 하다가 재발하고, 또 이제 낫는 듯 하다가 악화되고, 나은 걸로 하고 명목이 있는데 또 재발하고, 그래서 이제 병 못 고치고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참 의료냐 아니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난데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하고 통증만 완화하고 잠시 증상이 사라진 이걸 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참 의료가 아닌 의료에 하는 일입니다. 그 효과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 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 의학의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라고 하는 한계는 자기들이 더 연구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내지 못한 것이지, 한계가 정말 이렇게 딱 주어진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한계지 그 의학의 어떤 이론상 한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어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나 뭐 존스홉킨스나 이런 데서 못 고쳐서 다시 돌아왔다가 저 시골 함양에 있는 저희 선생님께 와가지고 이도 없이 병 고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 본인들 자궁암 고치는데 인사쌤 뭐 별로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동산 양계 스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양의 공수, 진짜 훌륭한 명의는 그냥 이 손만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 그 요란 법석을 떠난 사람 치고 병 잘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병 잘 고치는 사람은 몇 마디 간단해요. 그리고 뭐 여러 마디도 안 해요. 첫 마디 할 거는 인간이 딱 한 마디 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말개만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병 고치면 사는 거지. 다들 못 고친다고 합니다. 뭐 저기 서울대병원에서 뭐 저기 인덱스 못 고친다고 합니다. 글쎄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어 못 고치지만 그 사람들마저 뭐 고치든 못 고치든지 지혜로운 사람 맞았고 고치든지 이건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 병 고치는 거지 누가 고쳐주나. 이제 이러면 그러면 선생님 이런 병에서도 고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고치고 살 수 있지. 그리고 그 병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되면,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병 고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선생님은 100번 물으면 한 30번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애기엄마는 지금 퍼먹어. 지금 먹으려다 지금 퍼먹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고. 배 터지게 먹어. 그랬는데, 참, 우리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병 고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양의 공수라고 팔짱만 끼고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보기만 걷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살아납니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 처방은 확실한 효능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그 효과를 요만큼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신뢰를 못합니다. 아유, 저기 뭐 미국 연너서 아무 생각 안 된다는데 전에 할아버지가 뭘 먹으라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소문이네. 그거 먹고 사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라고. 이런 식의 생각. 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동안 편애된 이 생각에 의해서 안 먹습니다. 먹더라도 까짝까짝 효과 안 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하루에 몇 그램씩 몇 회를 먹게 하면 배 터지게 먹어. 충분한 약을 먹고 병이 다 고쳐지면 병 다 고쳤는데 약을 더 먹을 일이 있습니까? 병 고치면 안 먹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밥 몇 그램 먹을까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먹다가 숟갈 너무 되는 거지. 물 몇 cc 먹어야 됩니까? 이런 갈증에 그러면 먹어봐야지. 마시다가 갈증이 멎었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몇 그램씩 따지냐는 말이죠. 지금 우리 몸이 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난치병에 무방비 상태처럼 약화됐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의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약화된 거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새 형편없이 면역력이 이렇게 저하된 건데 그 면역력 저하된 건 누가 한 겁니까? 세상의 의료인들하고 본인하고 합작으로 한 겁니다. 그냥 항생제 놓으면 무방비로 놓으면 그냥 맞아요. 맞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한 군데 놓으면 그냥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인상의학에 밟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거부 딱 합니다. 안 나갑니다. 난 그냥 죽어도 그냥 가만 안 있다 죽지. 그 다음에 어떤 영문가에서 전 무슨 교수는 딱 이런 말을 합니다. 50대 후반에 이제 암이 걸렸는데 나는 걷다가 길에서 죽겠다. 이러고 계속 전 세계로 걸었어요. 센티하고 이런 거. 그런데 60이 넘어도 안 죽고 70이 넘어도 안 죽고 80이 넘어도 안 죽고 90이 넘었습니다. 그게 비밀이 뭐냐면 그냥 병이 걸리니까 두려운데 이런저런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할 때 치료하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도 수도 아니고 정말 이 자연의학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휘폭이 떨어지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이런 것들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이 면역력은 형편없이 저하돼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작은 병이 큰 병 되고 보통의 병이 죽을 병 됩니다. 이렇게 돼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다른 의사들의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따르는 바람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의학이 과학이지 의학이 종교입니까? 왜 믿고 따르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하냐는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따져보고 아마 인터넷 검색만 해도요. 항암제가 얼마나 무서운 맹독성 독구매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유명한 후나시 순석회가 쓴 책, 환경운동 하다가 환경운동의 마지막은 생명운동이라 그래서 생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쓴 글이 책 제목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을 겁니다. 항암제로 살아나랍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항암제 한 대당 1억 줄 테니까 맞아라 해도 안 맞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그저 암에 좀 도움이 되겠거니 암을 좀 물리시면 도움이 되겠거니 현상으로는 그게 보입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더 쪼그려가지고 나중에 없애버리자 이러는데 근데 암세포가 의사보다 머리가 훨씬 비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쪼그렸다가 약간만 틈이 있으면 또 바로 번집니다. 퍼지고 번지고 해서 그 다음에 엄청 강해져요. 이 암세포들이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다음에 방사선 쬐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강해가지고 거의 레지스탄스고 거의 독립부사들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점점 무섭게 만들고 키웁니다. 이게 의학이 왜냐하면 병과 싸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으려고 아닌 의료는 특징이 딱 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병과 싸우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키는 인자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초병의료라고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께서 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왜냐면 나는 지구상에 새로운 의학을 창조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신의학, 새로운 의학. 근데 제가 보는 그 특징이, 이 병을 고치는 의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과 직접 싸우는 겁니다. 병과 싸우면 우리 몸은 전쟁터 폐허가 됩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병도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쳐지진 않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투병, 그래서 이제 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투병한다고 그러잖아요. 병과 싸운다고. 앞으로 병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병과 싸워서는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본도마코라는 유명한 의사가 그 참의료에 관해서 정말 직원 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1950년생이니까 지금 74시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뭡니까? 요 10년 전에 쓴 책은 의사에게 살해하지 않은 마음까지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5년 전에 쓴 책은 약에게 살해하지 않은 마음까지 방법. 그 다음에 이분이 한 25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알 수 있는 책. 문해충치에 연재해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그 이론인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책 제목은 암과 싸우지 말합니다. 암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병도 못 고칩니다. 병을 더 악화시켜서 이 병을 일으키는 인자들하고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무서운 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병과 싸우는 것은 반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를 했던 한만창 박사도 저희가 안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어떻게 천지만국에 또 민간인부터 쓰고 해서 나중에 그 병 고치고 좋아지고 책을 그분도 쓰였어요. 발말 좀 하신다고. 책 제목이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병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의료진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그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들이 다 히포크라테스 선수하잖아요. 우리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을 전공한 의사는 사람 몸 안에 100명의 명의들이 사람 몸 안에 병을 고치는 것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우리가 직접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천하의 명의들은 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지박하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다가 약이 안 되는 풀을 한번 더 가져와봐라 하고 스승이 얘기를 하니까 바구니를 들고 온 세상 다니고 했는데 결국 빈바구니로 왔어요. 이 스승이 물었어요. 너 왜 빈바구니로 왔냐? 이렇게 약이 되지 않는 게 없어? 그랬더니 예, 제가 다 해보니까 약이 되지 않는 이 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오케이. 너는 하선해도 돼. 그래서 옛날 그 석가모니 부처 시대에 지바타라고 인도의 기마라고 그래요. 그가 세계 최고의 명의 동료라고 그러는데 인도의 지바타, 중국의 화타, 편자, 또 청공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참 의료라고 하는 것은 병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투병이 아니라 양생이에요. 생명력을 더 기르고 생명력을 강화해서 우리 몸 안의 의사들이 병을 물리치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약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도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게 만들어주지 않고 안 된다고 호르몬을 밖에서 넣어주죠. 그 당뇨의 인슐린을 밖에서 넣어주니까 우리 몸 안에 란계를 함수하면서 생산하던 인슐린 공장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이 안 돼요. 영원히 그 약에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몸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혈압이 있는데 혈압치료제 드셨잖아요. 혈압치료제 먹고 혈압치료제 먹고 피 있습니까? 정말 그거 사기를 쳐도 그렇게 치는데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왜 그걸 무조건 믿냐 이 말이죠. 효과가 안 나오는데도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무슨 이론까지 더 가미되어 있냐면 당뇨는 원래 못 고치는 병이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런가 보다 또 이래요.
아니, 못 고치는 건 지가 못 고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고칩니까? 그럼 각자가 노력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사 선생님은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쳐라.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좀 잘 판단이 안 서면 인성 선생의 지혜를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인사 선생님께서 신약 본초라는 그 세 권의 책, 신약 본초 전업편 통해가지고 참 의료의 이 어떤 원리와 참 의료의 도리와 그 신묘한 방약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그대로 거기다 썼습니다. 중국의 의사는 묘한 처방, 신묘한 처방은 반드시 최고 중요한 약재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부자지간에도 잘 안 알려준다는 게 중국의 그 의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인사 선생님은 전부 공개를 하니까 주변의 분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그 자녀들도 좀 벌어먹고 살게 좀 비밀은 좀 몇 가지 빼야지 그거 다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그 우리 아버님 아주 그 사람 되게 궁금을 합니다. 이놈아 무슨 동문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서 그래 그 천하의 그 보금동시에 전무후무한 그런 천하의 그 며느리가 나왔다는 사람이 근데 지가 밥벌 꿈이나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돈벌 꿈이나 하나 그건 동문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뭐 한이고 양이고 간에 꾸중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신약본처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이제 낯선 단어들이 있고 해서 좀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읽고 또 읽고 한 100번만 하면요 도저히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완성생도 자기 지병 지가 고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험한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지금은 이제 한 4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 완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이 근육증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 너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놀고 싶지. 그러니까 얘가 닭똥 같은 공부를 하더라고. 이게 뭐 까딱도 안 하는데 그게 사수님은 또 병원에 모든 병원에 못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니? 그렇게 하면 너 얼마든지 그렇게 건강한 살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울면서 얘 할아버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완전히 이렇게 대견스럽습니다. 그 아이가 얘가 국회의원님과 같은 정인봉이라는 친구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부모한테 얘 중환자잔에다가 쑥뜸을 들어 그게 바로 우리 화룡천왕의 의도입니다. 여기 실력수란 쑥 한 뭉치 이게 쑥뜸입니다. 그 중환과 단잔에 이 뜸을 뜨는 이 근무력증인데 요 배에다가 두 군데 뜸을 뜨는 게 이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무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제가 우리 그 천일교가 인도에도 계획을 좀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중학생이 되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안에 일어난 일을. 그 할아버지가요. 아니 그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허리야 이제 이러니까 얘가 빙그레 웃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허리 아픈 거 내가 고쳐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그래서 야 이놈아 그 할머니 허리 아프다는데 너 왜 그거 놀리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글쎄 할머니 내가 어떻게 고쳐드려 말어 그 할머니 좀 엎드려 보세요 이러더니 그 여기 허리 그 이제 배꼽 정면 뒤에 거기가 이제 그 이렇게 신유혈이 있는데 이렇게 유혈이 한 6군데 됩니다. 그걸 눌러보면 제일 아프대요. 거기다가 얘가 할머니 엎드려고 똥을 이제 어느 정도 떠주니까 할머니가 번쩍 일어나서 아무 아픈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특히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데 그런 애가 그 할머니 그 허리 아픈 병 서울대병원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남체터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허리 아픈 병은 또 이제 콩팥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신수가 부족해서. 그런데 거기다 뜸을 뜨고 이거 이열을 자극하면
그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허리에다가 쑥 볼로 지지는 거니까 아주 야만인 뭐 하잖아요. 치료층이나 또 사람 중에 침으로 이게 경락을 소통하는 건데 경락을 이해 못하니까 그걸 세포창으로 사람 찍는다고만 보고 쑥볼로 사람 지진다고만 생각하지 이게 경락에 맥힌 경락을 소통시켜가지고 이 병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모릅니다.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 다음에 고발해서 또 자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참 의료는 참 굉장히 이 탄압을 받고 규제를 받고 모든 것이 난관과 규제에 타돌립니다. 옛날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주장했을 때 그때 지동설 주장했던 이탈리아의 존 브루노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달과 별이 돈다는 천동설을 버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과 별이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여기 로마 광장에서 1600년 2월 17일 날 화형당했습니다. 브레토로 죽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관계도 없는 것도 자기 아는 것과 다르면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의학은 또 약한 의료는 이해관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상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려고 이래요. 그래서 참 의료는 우리 스스로 각자 자기가 품 좀 팔아서 발품도 팔고 또 책도 그냥 머리 지나자는 정도까지만 자꾸 조금씩 읽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그런 일로만 아마 참 의료를 타독하고 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암난치병 괴질, 코로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참 의료를 터득해서 그냥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천만만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몸의 관절력이 튼튼하면 들어오지도 않지만 들어와도 바로 해결됩니다. 우리 몸 안에 이제 암 세포 같은 거 없애는 NK, 자연산의 세포,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전부 방어를 하기 때문에 또 해치워버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책이지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고 백신 맞았는데도 또 이 감염이 되니까 또 2차 맞으세요, 3차 맞으세요 이런 얘기에 자꾸 현혹돼서 또 믿고 또 기대하고 또 믿고 기대하고 그거는 믿음의 어떤 확실한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 그건 안 가봤으니까 이제 믿고 해볼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게 드러나는데도 계속 믿어요. 이건 맹신이죠. 완전 그래서 지금 어떤 현대적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서양 의학의 그런 논리, 처방과 약 이런 거 가려서 도움이 되는 건 믿지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려서 좀 생각하고 이치에 맞는지 생각하고 해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고 그 다음에 남편의 병은 부인이 고쳐주고 부인의 병은 남편이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또 아버지의 병은 아들이 고치고 또 아들의 병은 아버지가 고치고 하는 이런 의료가 진정한 참 의료다라고 하는 게 인상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암난치병 시대에도 언제나 의연하게 건강하게 120세 자연수명을 충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